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리서치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우리 맞아요. 코로나 PCR 검사하느라 금요일날 못 찍었죠. 갑자기 목요일부터 다 퇴근했었고 하여튼 그때부터 일이 많았어요. 지금. 그리고 그건 이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하여튼 뭐 이따 뭐 제목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 염동찬 연구원이 아주 좋은 데로 가게 돼가지고 네. 저를 너무나 요새 행복해하더라고. 나는 요새 힘들어하는데 그리고 네. 이따 그거 말씀은 드리고 하여튼 일이 갑자기 뭐 이거 복잡한 일이 많이 생겨가지고 저도 최근에 일이온도 거의 녹음을 못 하고 날짜로 보니까 저번 주에 클립보드가 마지막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저번 주에는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 PCR 검사 받으러 가느라 또 못하고. 거기다가 내가 최근에 하여튼 조직 정비가 우선이고 또 거기다가 또 개인적으로도 좀 약간 머리 아픈 일이 있어가지고 그 페이스북에도 글을 안 올렸더니 갑자기 전화까지 오더라고. 뭔 일 있냐고. 그래서 내가 어디 몸 안 좋으신 건 아니죠? 몸도 안 좋았지. 그때 병원 검사받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랬었던 건데 내가 무슨 이때 주업이 이게 아닌데 네. 갑자기 어떤 분은 그러니까 좀 이상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사실 그 사이에 또 하여튼 좀 별 사람 다 있더라고. 내가 시장 올라서 입 다물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말까지 바꾸기 싫어서 이런 말 그래서 있었네요. 내가 난리가 나 있었는데 내가 속으로 참 요즘 그래서 근데 또 하여튼 빨리 정비를 해서 해야 되니까 또 오늘 그러고 있었는데 어제 우리 주얼모 PD가 내일이 염동찬 연구원 마지막 자료인데 방송 안 하실 겁니다. 그래서 야 그래 오늘 이거 녹음하자. 그래가지고 왔더니 크리스마스 이것도 꾸며놓고 막 했네. 저 어제 이거 크리스마스 특집도 녹음했습니다. 진짜? 네. 대단하다. 모르세요? 말씀 안 드렸었어요? 몰라 나. 이유 어더라고 제가. 나 몰랐어 지금. 요즘 그게 아니라 매일 나 회의에 연말이라 또. 당신 때문에도 회의 들어가고 좀 많았잖아. 저 때문에요. 당신도 있고 유지웅도 그렇고 위에도 여러 명들 하여튼 연말마다 있는 일 때문에 연말마다 12월만 작년 12월에도 사실 저 그때 이디온 녹음 안 하고 그랬었다는데 사람들 기억들을 못 하시더라고. 그래 오늘 일단 우리 시장 얘기 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얘기는 합시다. 네. 다음 주 일정부터 봅시다. 네. 다음 주 일정 3페이지 펴주시면 됐는데요. 사실 이제 FOMC 끝나고 연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지나면은 이슈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한 12월 13일 정도 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입법 시즌도 끝나요. 그래서 법적인 이슈 나올 것도 사실 거의 없고요. 거의 휴가 시즌이고 FOMC 정도가 마지막 발표였고 이제는 경제지표 나오는 거 말고는 연말까지는 큰 이벤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실적을 좀 늦게 발표하는 기업들이 있었어요. 어저께 밤에 어도비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여기는 특이하게 그 결산월이 11월입니다. 11월이다 보니까 11월까지 하고 실적이 이제 12월 중순에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실적을 발표하는 이런 어닝 시즌 말고 좀 12월 결산법인 아닌 데들 실적 나오는 거 왕왕 있다. 그거랑 경제지표 나오는 거 있다.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그래서 다음 주로 검색했고 넥스트 위크하고 엄청 검색해봤는데 이슈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기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체크하실 만한 거는 다음 주에 PC 물가가 발표됩니다. 물가 지표 요새 워낙 난리잖아요.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가 82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 나왔고 PPI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 수준이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준에서는 사실 CPI보다는 이 PC 물가라는 걸 더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 PC 물가가 다음 주에 발표가 되는데요. 지금 추정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가지고 여기도 82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거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전망치가 잡혀 있습니다. 내년도에 금리를 올리고 하는 거는 지금 굉장히 기정사실화돼 있잖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PC 물가 나오면은 한번 시장 반응이랑 금리 어떻게 튀는지도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이 물가 나오는 거 정도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연준 나오서 아침 모닝미팅 때 내가 그 얘기는 했었는데 네. 상당히 강력하게 나왔다 그 정도면 그 정도면 강력하죠.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더 강한 발언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래서 내가 우리가 뭔가 잘못 본 건가 그냥 좀 일단은 점도표 같은 경우에는 시장 기대보다 굉장히 높게 나왔던 거는 맞습니다. 3회 인상이 아예 없었거든. 그렇죠. 9월말 하더라도 3회 인상은 10명이어서 내가 야 이건 세네. 네. 우리끼리는 그러고서
우리가 뭘 놓쳤나 하고서 우리 회의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제 하여튼 뭐 모르겠어요. 이게 하여튼 저는 뭐 주식이 올라가려면 유동성 플러스 EPS 성장 두 개인데 유동성도 뭐 좀 줄이는 걸로 방향 잡은 것 같고 EPS 성장도 뭐 좋게 보는 하우스들도 내년도 현재 컨센서스 대비해서 한 6에서 7%는 내려온다 보는 거거든 지금 자료들 보니까 우리는 한 10%까지 줄 거로 보는 거고 그러니까 컨센서스는 뭐 내려올 수밖에 없을 그쵸.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조정 같은 경우에는 1년 중에서 내년 1, 2월에 좀 폭으로 치면은 가장 크게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4분기 실적이 어닝 쇼크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 조정이 되는 걸 보면 1년 중에 좀 연초에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뭐 사실 매주 금요일 되면 이렇게 연도차 연관 자료 나온 것 같고 이런저런 일주일 동안 있었던 얘기 했었는데 이거 못 하겠네. 하여튼 그 요새 보면 뭐 브라질도 그렇고 네. 저기 어디더라? 터키도 그렇고 다들 뭔가 약한 고리의 국가들은 많이 맞아요. 흔들리죠 지금. 네, 그쪽 뭐 변동성도 환율 변동성도 그렇고 그 다음에 거기는 뭐 정치 이벤트도 있고 터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환율 변동성 리라와 뭐 약하고 뭐 이런 거는 정말 난리가 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동시에 다녀보면은 지금 그 기대가 높은 것 같아요. 작년에 우리가 이 시점쯤에 뭐가 있었냐면 삼성전자 특별 배당 얘기 좀 돌면서 아, 뭐 그쵸. 기억나요? 그러니까 원래는 다들 1,000원 미치려고 봤는데 뭐 2,000원 나올 수 있다면서 질렀던 사람들이 1월 초에 주식도 먹고 배당도 먹고 하여튼 아주 해피하게 시작했었거든. 그러니까 올해도 배당 투자들을 기관은 많이 나선 것 같아요. 지금 대형주들 중심으로. 그게 그리고 연초는 그래도 괜찮지 않겠냐라는 기대가 우리 시장의 대형주 쪽으로 많이 버팀목이 돼주고 있는 것 같아서 하여튼 뭐 저희가 봤던 것보다는 상당히 강한 장이어서 저희들도 아침마다 이제 법인부로부터 좀 지적도 받고 이런 중인데 여하튼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오늘 보면은 하여튼 미국이 흔들려도 우리가 상당히 견조한 흐름이 나오는데 요 데이터 오늘 아침에 봤던 그림 중에서 우리 5페이지 그림 보면 이게 실러 P예요? 일종의 이거 그렇죠. 실러 P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10년 동안의 이익을 기준으로 한 PR인데 그러다 보니까 EPS 같은 경우에는 이 자본 총계 그러니까 BPS에 비해서는 변동이 좀 크잖아요. 이익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한 10년 정도를 이렇게 평균해서 쓰는 PR이 있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보수적이죠. 이 데이터가 지금 IT 버블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라가 있다. PR이 그렇다는 거는 그만큼 지금 뭐 여러 가지 좀 보수적인 기준으로 봐도 PR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전에 EV 세일즈 이런 얘기도 말씀드렸지만 뭐 IT 버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왔다라는 지표들이 하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어떤 기준으로 보면 이미 넘었고 어떤 기준은 이제 도달했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들 이제는 뭐 EV 세일즈도 사실 그렇게까지 많이 쓰는 개념은 아닌데 이제 10년 PER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러 PER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잘 쓰는 지표거든요. 그치. 이런 것도 왔다는 거는 사실 좀 부담스러운 사실 레벨인 건 시점에서 맞고요. 이걸 넘어서 본격적으로 올라간다. 버블을 키우러 간다. 좋게 보시는 분들은 이제 버블을 뭐 주가 싸다고 한 적 있냐? 버블 장이 왔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럼 우리가 빗나간 거고. 금리가 올라가는 순간에는 사실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 말은 하는 거지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어제 보니까 금리가 저렇게 예를 들어서 2024년에까지 6번 최소한 올리는 거예요. 2.2% 넘어가는 거거든. 그러면 야 근데 버블장이 온다? 우리는 동의하기 힘들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뭐 올 수도 있지 뭐. 뭐 이런 얘기하면은 사실 시장 금리가 워낙 이렇게 레벨이 낮은데 여기에서 약간 올라가 봐야 뭐 시장에 얼마나 충격을 주겠냐 이미 레벨 자체가 낮은데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혹시 이제 투자 상담사라든지 이런 거 공부하시다 보면은 말킬 채권 가격 정리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거 보시면은 금리 레벨이 낮으면은 민감도가 그러니까 가격 변화율이 훨씬 큽니다. 이렇게 그래프 자체가 요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레벨이 낮을 때는 요만큼만 바뀌어도 이렇게 바뀌고 높을 때는 요만큼 바뀌면 이만큼 바뀌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레벨 자체가 낮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 인상이 좀 가격에는 영향을 좀 더 미칠 수 있지 이것도 않나라고 있지 말씀드리는 않을까요? 거죠.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금리를 빨리 올려놔야 뭔가 나중에 정책을 쓸 수 있잖아. 그것도 그렇고 사실 중앙은행의 목표는 인플레이션을 잡는 거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디플레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낮출 수가 있었던 거였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디플레를 걱정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당연히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염수 장관이 도이치뱅크 자료 보고서 한 것 같은데 이게 코멘트가 나왔던가요? 아 위에 거요? 예. 아 도이치뱅크였는지 제가 헷갈려? 관련처였는지 하여튼 그 투자은행에서 나왔던 코멘트입니다. 이제 10년물 PER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까지 그 주기적으로 보지는 않거든요. 생각보다 이게 많이 안 바뀌어가지고 근데 어느새 여기까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만큼 뭐 보수적인 지표로도 지금 좀 밸류에이션은 많이 목에 차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분명한 거는 여기서 버블이 강하게 온다 주장하시는 분들의 또 버블은 언제나 올 수 있으니까 네 저희들은 부담스럽다 뭐 싸서 올라간다 논리는 절대 동의하기 힘든 상황이다 지금은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버블이 올 수는 있는데 금리 인상 초기 국면에 버블이 오기는 사실 좀 쉽지는 않죠. 요 그림도 있고 최근에 이제 연말 연초에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시는 대로 네. 여러 가지 배당 투자라든가 이것 때문에 대형주가 또 싼 것들이 또 지수는 이런데 대형주들은 상당히 싸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여전히.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은 뭐 시장과 별개로 해서 근데 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의 논리가 나온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전에 어떤 방송에서 하는 유튜브 채널 가서 기껏 한단 말이 이런 말 한 거죠. 그냥 가치주로 대응하십시오. 참 말은 쉬운데 가치주는 기본적으로 경기가 좋아질 때 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이 물가는 올라오는데 경기는 아주 좋아지는 것 같지는 않거든. 제가 보기에는. 물론 어제는 파웰이 이제 내년 되면은 물가도 안정되고 뭐 경기 좋아진다 했고 사실 어제 ECB에서도 뭐 내년 되면 뭐 물가 안정된다 뭐 이 얘기 하는 건데 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불과 우리가 2달 전에 내년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저렇게 세 번씩 한다고 예상한 사람 아무도 없었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일시적이라는 말만 다 믿고 있었죠. 근데 역시 파월은 굉장히 내가 요즘 그래서 생각드는 게 파월이 이번에 연임될 때 그런 말 있었잖아. 그러니까 정말 이게 설득력이 최고란 말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들도 구라가 좋지만 이건 진짜 환상적이다. 왜냐하면 월드 클래스죠, 어제도 결국은 뭐였냐면 제가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딱 그 사람 얼굴만 보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지지가 반등을 하더라고요. 요즘은 이 연준은. 근데 항상 어제도 결론은 뭐 내년 말 되면 너희들 걱정하지 마. 경기는 좋아져 있을 거야. 이 얘기한 거거든요 지금. 근데 그렇게 되면 가치주에 대한 베팅 심리가 나올 것 같은데 미리 사실 말하면 좀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봐라. 소재도 그렇고 근데 문제는 금융도 뭐냐면 그렇고. 기업 이익단을 나같이 헤드하면서 보는 사람들은 이게 이익을 점점 내기가 더 힘들어지는 것 같거든. 최근에 내가 이제 약속 잡아놓은 것들은 있고 뭐 하다 보니까 다음 주에도 어디 기업인들 상대로 강연을 하는데 강연 갔다가 이제 2년 몇 개 되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메일 오고 그러시거든. 네네네. 그러면 내가 저번에 코스닥 협회에서 내가 뭐 또 강연을 한 게 있는데 어떤 분이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하시더라고. 실제 상황을 나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해서 지금 코스트들이 올라오는데 그 올라온 것만큼을 안 올려주나 봐. 최종 업체들이. 정가가 안 되네요. 나보러 이건 알고 계시냐. 어느 정도 안, 근데 그 수준이 생각보다 크더라고. 원재료비가 한 40%가 올라. 그러면 단가 얼마 올릴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생각에는 그래도 한 10% 올려줄 것 같잖아. 뭐 2% 올려주고 그러더라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2%요? 2, 3%. 근데 거래처를 못 끊는 거야. 왜냐하면 그걸 계속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궁금한 걸 뭐냐면 내년에 원자재 가격이 정말 이렇게 많이 안정화될 거냐를 물어보시죠. 우리 사실 모르잖아. 어떻게 될지는 지금. 근데 원자재 가격이라는 게 내년에 기저효과 사라지면서 안정화될 거라고 다 전망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최진영 연구원이나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은 여전히 좀 조심스럽다 말씀을 드리지만 여하튼 연말 유치 분위기는 지금 어제도 컨콜 같은 거 해보면 일단은 연초도 괜찮지 않겠어요가 이제 대세적인 트렌드.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어때 당신 주위에는? 저는 뭐 연말은 괜찮은데 네. 연초는 모르겠다. 왜냐하면 연말, 비슷한 개념이 연말까지 한번 해보고. 그렇죠. 연말은 숏이 안 나올 테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연말에는 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배당 때는 숏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 안 하죠. 네, 그래가지고 다 청산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숏을 한다고 하더라도 배당 때는 그러니까 이번에
8일인가 7일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음. 그 전에는 다 청산을 해야 되니까 그냥 쉬는 거죠. 한 2주. 그치. 거기다가 그래가지고- 최근에 거래대금이 급감했잖아요. 기관 거래대금 그 정도 급감하지 않았거든. 그쵸. 기관들도 쉬죠. 근데 그 정도로 개인 거래대금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요즘. 아 그래요? 그럼 40조 작년 올 초에 40조 있었잖아요. 지금 10조 안 되거든. 하여튼 그래서 이제 분위기는 그렇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그 코스트 얘기하니까 아까 뭐 일정 얘기할까 하다가 말씀 안 드렸는데 다음 주에 1분기 전기료가 이제 발표될 다 예정이거든요. 연결시키겠지 이제. 그쵸. 그것 때문에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사실 원재료 가격은 이미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런데 공격이니까 안 할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비용 측면이 올라가면은 가격들을 다 올리는 그 조건이 되잖아요. 전기료가 올라가면은 그런 것들 생각하셔라도 뭐 정부에서는 인상을 안 할 거다라는 게 지금 대세 의견이기는 합니다. 이런 거 생각을 해보면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용은 올라가는데 가격은 반영이 안 되는 상황이 좀 여기저기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하네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제 또 재밌는 게 동창이 나가니까 이제 다음 주도 금요일날 이걸 안 하니까 말이죠. 기자분들 전화 오고 홍보팀에서 자꾸만 밴드 맞냐고 우리한테 물어보고 그래야 되냐고. 낮아가지고요? 벌써 그래서 내가 아니 아직은 안 고쳤습니다 했지. 근데 우리가 3,150이니까 이거 바로 뚫을 것처럼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제 오늘 가면 또 그런 얘기 안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막 근데 하여튼 모르겠어. 저희들도 우리가 생각하면 굉장히 강한 대형주가 강하니까 이런 분위기고. 여하튼 요 데이터는 실러 P예요. 실러 P인데 네. 이걸 위해서 여기 막혔으니까 빠진다가 아니라 쭉 가면서 정말 새로운 경제 시대가 열리는 건지 뭐 지켜봐야지. 뭐 이때도 네. 이렇게 올라갈 줄 알았었나? 사실 이럴 때도 우리 이렇게 올라갈 줄 몰랐었어. 근데 그전 거 다 극복하면서 올라갔던 거고. 뭐 그 저 때에 비해서는 좀 더 장기간에 걸쳐서 천천히 올라오기는 했죠. 그때는 좀 빠르게 두 올라갔다면. 번째 그림은 아까 설명 안 했는데 이 둘이 차이가 뭐예요? 두 번째. 아 이게 유럽 두 개 광물 업체인데요. 뭐 글렌코어랑 리오틴토랑 둘 다 광물 업체인데 주가가 하나는 마이너스고 YTD로요. 하나는 한 60% 정도 올랐습니다. 그 이유가 리오틴토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세계 3대 철광석 업체잖아요. 철광석의 매출 비중이 높고요. 이 글렌코어 같은 경우에는 철광석이랑 석탄이랑 매출 비중이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산 투자가 잘 된 글렌코어 같은 경우에는 석탄 쪽에서 이 메이크업을 하기 때문에 철광석 부진에도 불구하고 주가 강세를 보였다는 거고요. 리오틴토 같은 경우에는 철광석에 굉장히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철광석 강세 구간에서는 좋을 수 있겠죠. 그런데 어느 한쪽이 좋고 어느 한쪽이 안 좋을 때는 이렇게 약할 수가 있다. 이거를 보면은 기업들의 사업 다각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설이 있길래 뭐 재밌어서 가져왔습니다. 아주 뭐 그게 확 마음에 가는 데이터인 것 같아. 네. 그래요. 그 미국은 어땠죠? 이거는 네,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는 6페이지에 있는 차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데이터까지 그러니까 그 목요일 데이터까지 업데이트하면 이거 좀 어그러졌을 것 같기는 한데 S&P 500이 이제 한 달 수준으로 수요일까지 해가지고요 수익률 보면은 거의 똔똔이었습니다. 플러스 0.2%였으니까 거의 똔똔이었는데 이 시장을 이긴 것들이 어떤 특징이 있었느냐라고 보면은 한 세 가지 정도로 이게 압축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IT 하드웨어 쪽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뭐 반도체 좋았던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어가지고 합쳐보면은 생각보다 그냥 비슷하고요. 오히려 뭐 AMD, 엔비디아 이런 것보다는 마이크론이라든지 브로드컴처럼 좀 메모리 반도체들이 반도체 중에서는 오히려 좋았습니다. 최근 데이터로만 보면은 비메모리가 좋았지만 메모리가 좋았고 그 다음에 의외로 IT 하드웨어들도 생각보다 이제 괜찮은데 엄청 좋았죠. 뭐 애플도 그렇고 뭐 HP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다 완성품 만드는 데잖아요. 부품 쪽보다는 완성품 쪽에서도 좋아가지고 여전히 시장 금리는 올라가고 테이퍼링 얘기는 나오고 하지만 성장성이 있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좋다라는 거고요. 어떻게 녹음을 못했는데 우리 IT 쪽에서도 대만 쪽에서 테크 쪽에가 괜찮은 데이터가 나왔었거든. 네네네. 그것들도 좀 도움이 됐었던 것 같고. 예. 어떻게 보면은 이 데이터들이 그냥 단순하게 금리가 오르니까 IT가 이렇게 떨어진다라기보다는 성장성이 있는 것들은 좀 이렇게 버티는 정말 선별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그냥 성장주 안 된다라기보다는 어렵지만 되는 데는 있을 거다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으로는 생활용품 업체들도 좀 괜찮았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올라간다라고 하니까 예전에 혹시 미국에서 저 코로나 처음에 번질 때 화장지들 두루마리 화장지들 사재기한다는 얘기 들으셨나요? 좀 비슷하게 이 생활용품들 만드는 업체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게 두 번째 특징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방어적인 성격의 업종들이 좋았는데 아까 뭐 이렇게 유틸리티라든지 음식료 잠깐 얘기하기는 했었는데 부동산 업체들도 한국에 비해서는 미국은 많이 있잖아요. 리치 성격에. 이런 기업들도 좀 강한 모습을 보였다. 결국에는 성장성이 남아있거나 아니면은 방어적이거나 하는 업종들. 이거는 뭐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 이 세 개의 카테고리가 최근에 좀 강세를 보였다는 게 특징적이고요. 한국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다음에 팩폭 하나 할까요? 백폭이요? 실적 8페이지? 추정치라는데. 아, 추정치요? 그러니까 이게 12월 이때쯤 되면요 자료가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저번 주에 자료가 어느 정도 나왔죠 이번 주에? 아, 이번 주에요. 제가 데일리로 이 자료 나왔던 것 중에서 수익률 좋았던 거 10개랑 수익률 안 좋았던 거 10개 정리하거든요. 상위 하위가 겹치더라고요. 왜냐면 자료 나오기 위해서 20개. 자료가 안 된 게 20개가 안 되니까 겹치더라고요. 내가 이거 말씀 왜 드냐면 작년에도 이맘때쯤에 거의 이리온 녹음도 안 하고 제가 나 오늘 휴방했던 게 한 이때 저희 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막 거기다가 이번에 편동성도 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안 하지. 리뷰전 안 하는 것 아니, 이제 같아요. 브로커들은 이제 영업해야 되니까 네. 계속 종목 얘기하고 있고 막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 그러면 이제 막 왜 조용히들 있냐 막 하면 이거 다들 휴가 가고 다 놀러 가고 지금 다 저 이렇게 또 배신자처럼 떠나고 이거 다들 이러고 있는데 딴데 제의 맞고 뭐 이거 다들 나는 이제 왜 제가 바쁘냐 이때 또 뽑아올 애들 만나야 되고 또 이거 또 누구 하나 하면 예산 편성 때 해야 되고 또 주식 증권회사에서 또 리서치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또 여러 가지 회사 의사 결정에 또 의견들 내야 되고 하면 뭐 보통 이때쯤 되면 또 몸도 한번 고장 나고 하면 바쁜 건데 여하튼 이래서 이 추정치가 이제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사실 안 봐도 됩니다. 이게 안 봐도 돼요. 아니 주간 기준으로 지금 0.1% 오른 게 의미가 있는 0.1%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나온 것들이 있어. 전 몇 개 나왔어요? 저 20개 나온 거야 그러면? 아니 하루에 20개가 안 나오니까 뭐 5일 해야 뭐 한 60개 나옵니다. 종목으로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그 종목들이 뭐 겹치는 거 있으니까 리포트가 뭐 60개라는 건 아니고요. 그것보다는 많은데 그리고 뭐 산업 보고서 같은 것도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자동차 판매 대수라든지 뭐 금리 변화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은행 쪽에서 보고서도 나오니까 뭐 그것보다는 많기는 하지만 어쨌든 종목 수는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의미도 없고요. 제 생각에는 빠르면은 크리스마스 지나서나 좀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앞두고 좀 리비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다음 주, 다다음 주는 크게 변화 없을 거예요. 지금이랑 비슷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숏도 없기 때문에 이때를 연말 연초를 보면서 트레이더들은 한번 또 이렇게 단기 매매들 많이 해요. 저 대형주가 좋은 이유도 그겁니다. 보통 숏을 하면은 대형주 쪽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12월은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 정도까지는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 이제 뭐 그리고 연말 연 1월 효과라고 해서 1월에 대한 우리나라는 굉장히 믿음들이 강한 편이어서 뭐 그런 것도 올해 작용될 수 있고 근데 하여튼 연말 잘 마무리해야 될 시점 오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오늘은 또 어쨌든 간에 우리 염동찬 연구원이 우리 주얼모 PD가 너무 슬퍼하더라고. 아, 그래요? 떠나니까 막 있을 때 다 잘하지. 있을 때 잘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저도 이제 생각해 보니까 오늘 또 페이스북에 보니까 그 몇 년 전 오늘 뜨는 게 있어요 페이스북에는. 아, 네네. 근데 갑자기 5년 전에 이거 12월 달에 우리가 이리온을 녹음했었더라고. 맞습니다. 내가 뭐 12월에 했나요? 1월에 안 하고? 아니 오늘. 그래서 내가 거기다 뭐라고 적었냐면 의욕에 찬 목소리로 뭐 앞으로 새로운 변화를 해야지. 내 속으로 야 그때 참 의욕이 넘쳤구나. 요즘은 그래서 반성도 했는데 또 이제 워낙 이런 매체가 다양해져서 뭐 또 우리 같은 스타일의 매체도 있고 이제 정말 더 적극적으로 다가서는 것도 많이 생겼으니까 수차 선택이 이제 가능해졌는데 여하튼 제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리온을 그리고 아는 분들이 그래요. 그럼 왜 이렇게 떠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윤세는 가만히 있냐 그러는데 솔직히 말해서 내가 당신한테 딱 물어봤잖아. 조건이랑 물어보고서 야 축하한다 야. 왜냐하면 아니 당신 염도창 뭐 제 노예도 아니고
뭐 자신이 멋진 어떤 그 평가를 받고서 또 팀장으로 이적하시는 건데, 뭐 여기서 뭐 떠나도 가겠다, 야 팀장 좀 더 주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번에 이제 어떤 분이 또 저한테 심지현 연구원 팬이었나 봐. 아, 뭐 나한테 장문에 격분하는 뭐 이베스는 사람 관리를 안 한다고 나한테 그래서 뭐 그래서 그때도 워낙 제가 좋은 조건에 가니까 나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 외에도 사실 여러 명이 이때쯤 되면 내가 말씀은 안 드리지만 저희 하우스에 한 8명 정도가 제일 받은 상태였고, 응? 8명 중에서 이제 2명은 가는 걸로 결정했고 6명은 남기로 했어요. 그걸 제가 이런 표현을 안 해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또 남은 분들은 또 다 떠나서, 근데 조건이 있어요. 5년 이상 저는 같이 해줬던 사람들은 좋은 조건 오면 제가 강하게 안 잡아요. 5년 정도면 충분히 그 어쩌면 사람이 이렇게 좀 그런 거니까 제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직장이라는 게 꼭 우리 사연 들으면 안 되는데 이거. 이번에도 그것 때문에 나 깨졌잖아. 당신 알지? 아, 네. 사장님 나한테 뭐 그러시더라고. 깨졌다는 표현 쓰셔도 되나요, 사장님? 깨졌다기보다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안 하나 그래서 아니 뭐 굉장히 좋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그 당신한테 뭐라고 해? 면담도 했으면- 만났지. 그래서 근데 사장님 만나시더라고. 다시 근데 한번 이제 좀 생각해 보라고 네. 근데 사장님 입장에서는 엄청 아쉬우시겠죠. 뭐 근데 우리 사장님 되게 좋으신 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하여튼 그래서 이거 외에도 저 유지웅 연구원도 이번에 아주 좋게 옮겨요. 그래서 근데 사실 유지웅 연구원 7년 됐다고 나한테 와가지고 맞아요. 나한테 와서 이제 속 얘기하면서 뭐 선생님 뭐 저쪽 하는데 거기서 야 축하한다. 야 저번에 첫 마디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사회가 좀 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전 힘들죠. 저도 별로 의욕 안 생긴다니까. 그래서 저도 이번 주에 내가 뭐 일위원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신주호 팀장이 전략을 해주니까 그쪽 빼고 일위원 나머지도 이제 내가 이제 좀 나머지 파트장들이 진행하는 형태를 계속 주알모 피타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그렇게 좀 내가 좀 나도 이제 많이 지쳤나 봐. 그 하는 것도 또 동찬이도 없다니까 별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뭐 이것도 없고 뭘 하고 그랬는데 어제 주알모 PD가 나한테 딱 한마디 때문에 녹음 시작한 거야. 원래는 그래서 아유 다 귀찮다 그냥 요즘 그러고 있었는데 우리 튤립보드였죠 이거. 네. 클립보드인데 갑자기. 그냥 이거 마지막에 내가 너무 아세요 그랬더니 그래 내일 하자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리고 지금 더 웃긴 거는 유지우이가 그 지각을 안 하는 사람이잖아. 네. 오늘 아침 지각했잖아. 전화했어 내가 어디냐? 그게 아니라 벌써 이러냐 그랬더니 나왔어. 내가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먹었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그런 게 또 누구 만난 줄 아니까. 근데 그래서 지웅이는 그냥 좀 민망해하는 것 같아요. 워낙 오래 다녔고 그럼 뭐 엄청 민망. 지가 뭐 간판 어쩔 줄 같은 몰라. 인물이잖아요. 자기가 어쩔 줄 몰라하더라고요. 뭘 그러니까 뭐. 그러냐. 뭐 근데 하여튼 저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유지웅 연구원도 봐서 녹음해서 떠날 때는 그래도 우리 줄이 이리 오는 분한테 인사는 해야 되니까 이따 봐서 녹음을 하자고 했더니 막 되게 주가 뭐 그래서 야 그래서 그래도 하고 가야지 했으니까 하시고 또 가서 한투에 거기가 이제 투자 전략부에 이제 근무하시는 거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는 그리고- 일은 비슷한 걸로. 그래요. 그래서 더 앞으로도 그 한투도 굉장히 그 좋은 분들 많으니까 거기서도 이제 많은 우리 주식 투자 시장에 전 그래요. 뭐 제가 이제 일이 오늘 갑자기 오늘이 몇 년 뭐 시작한 나이라고 페이스북에 떴길래 그때 글을 읽었어. 내가 혼자 엄청 웃었다니까. 마음을 갖다 리서치를 대중화해야 된다. 혼자서 막 다짐을 적어놨더라고. 그때 뭐 그쵸. 그때 저도 같이 있었고. 맞아. 그때는 이제 팟캐스트로 이제 맞아. 저쪽 가가지고 같이. 근데 이제는 많이 대중화된 것 같아. 또 하나 또 우리가 여기서 반성해야 되는 부분은 리서치가 대중화된다고 그래서 또 완전히 대중의 눈치를 봐서 안 된다는 거야. 내가 클라이언트 눈치를 안 보듯이 리서치는 리서치에 어떤 자신의 의견이 있어야 되고 그거는 뭐 맞던 틀리던 우리가 분석한 툴을 갖고서 그때마다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리서치 베이스 투자고 많은 분들이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다른 사람들 오해를 하세요. 뭐 리서치가 있는 사람들은 매니저한테 잘 보여가지고 연봉 올리려고 뭐 그런다. 뭐 폴만 신경 쓴다. 근데 제가 이거만 염도태형한테 내가 폴 강요한 적 5년도 한 번이라도 있었나? 없죠?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내가 항상 하는 말이 난 평가 대상에 그건 안 넣는다. 그냥 제가 궁금한 거는 시장이랑 주식을 좀 잘하는 걸 하고 싶은데 참 어려운 것 같아.
오늘 아침에도 좀 방금 전에 신중호랑 다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뭘 잘못 본 거냐 막 이런 얘기하는데 또 신중호 연구원이 자신 있게 무슨 말씀이시니까 우리가 예상한 대로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냐 막 그래서 지금 그런 중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오늘 이렇게 말이 많은 거는 우리 염두찬 연구원 떠나서 아쉽기도 하지만 우리 이리오너 분들은 이제 우리 여기서 염두찬 연구원 거기 가서도 유튜브 같은 거 할 것 같아서 할 것 같은데요. 그런 건 내가 바로 가서 나도 구독자 해가지고 아무래도 그거를 한투에서 굉장히 당신이 오면 그렇게 활성화될 거로 믿는 것 같은데 아닐 겁니다. 그래? 그렇게까지는. 나도 적극적으로 후원할 테니까 하여튼 아유, 내가- 감사합니다. 그래 잘하고 하여튼 축하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섭섭하지만 내가 그래서 속으로 가끔가다 요새 김여은 연구원이 완전히 나가서 그 현대차증권 가서 완전히 그 엄청 요새 여기저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뭐저 나온 거 봤어요. 그래서 또 많은 친구들이 같이 일했던 동료 애들이 나가서 다 잘 되고 또 어떤 친구는 오늘 또 어느 증권 이제 IB 쪽으로 옮기는데 뭐 추천서 좀 해달라고 해서 봤는데 잘 돼가지고 또 이렇게 가고 그런 거 들으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깨 떠날 때가 다가왔구나. 갑자기 왜냐하면 무슨 소리세요? 왜냐하면 내가 같이 있었던 애들이 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잘 됐으니까 이제는 아침에도 중호한테 이제 계속 야, 중호야 뭐 이렇게 같이 비하인드 하나 내가 말할게. 너 내가 몇 개월 전에 우리가 책을 같이 쓰는 게 있는데 네. 우리 염도찬 연구원이 갑자기 안 쓰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딱 불러서 너 나가지. 내가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눈치가 백다인데 그래서 그때부터 속으로 그때는 아닌 거 맞았어요. 나 사실 그때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 동찬이가 그때 딱 봤지. 얘가 얼마나 됐지 했더니 이 정도면 좋은 조건 있으면 보내줘야겠구나. 그래서 더 이상 얘기 안 했던 건데 하여튼 그래서 그냥 제가 책 쓸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거는. 돌겠어 지금 막 많이 쓰셨어요? 돌겠어 지금 막 몸도 안 좋고 막 여러 가지 다음 주에 마감하신다고. 몰라. 다음 주 어떻게 막을 하냐 지금 뭐 지금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오면 불려 다니잖아 맨날 좀 아니 다른 분들은 본부장님은 다 쓰셨겠지라고 믿고 계시던데요? 나 많이 썼지. 아유 뭐 그러면 다음 주에 마감하시죠. 많이 썼는데 아까 봤더니 또 생각이 비슷하니까 뭐 겹치는 거 있고 해가지고 서로 이제 내가 빼고 뭐 이렇게 하는데 말 많이 하는 건 이제 다시는 동창이와 녹음을 못 한다는 생각이니까 갑자기 그거 노래 알아? 굿바이 투 로맨스라고 노래? 오지 오스본의 야 그 음악 깔아줄 수 있으면 깔아줘 나중에. 그거 돈 주고 사야 될 걸요? 돈 주고 사야 돼. 정말 우리 불쌍하다. 배경음악 한번 못 해보고 우리 근데 하여튼 그 지웅이도 방금 전에 녹음할 때 너무 쑥스러워하니까 네. 지웅이는 뭐 죄진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이러고 있고 그래서 너 왜 그래 연기하지 마 내가 막 그랬는데 제가 예전에 그 잠깐 모건 스탠리에서 알바했던 적이 있는데 모건 스탠리가 그 당시에는 저쪽 광화문에 있었거든요. 지금은 어딘지 모르겠는데 거기가 제가 20층인가 21층에 있었고 18, 19층이 골드만이었어요. 근데 같은 엘리베이터잖아요. 이제 모건에서 골드만으로 이직하신 분들은 자꾸 마주치는 거예요. 사실 유지웅이도 같은 건물에 있는 직원사를 옮기거든. 같은 그러니까 건물에 내가 속으로 같은 엘리베이터 그래서 타잖아요. 나보러 뭐 이거 어떡하죠? 어디로 가는데 했더니 어디로 간다 해서 그날 왜 가는지도 알고 거기 네. 좋은 센터 아니면 네, 오세요. 네, 네, 거기도 굉장히 이번에 KTB 증권이 리세팅되면서 리서치가 또 메리츠에 있던 그 김현 기업 분석팀장이 센터장으로 새롭게 출발하고 또 지웅이 입장에서는 옛날 하나대투에서 같이 일했던 형이니까 같이 한번 일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돈도 많이 준다 그러고 뭐 하니까 호호 주시도 많이 받으면서 그래서 아닙니다. 야, 나보러 그래서 가는 거니까 사실 지웅이는 자주 볼 것 같아. 엄청 마주칠 것 같은 층에 맨날 엘리베이터 같이 타는데 진짜 괜찮을까? 아니 저는 그때 괜찮을 거라고 했는데 또 그분들은 되게 너무 당연하게 그냥 인사도 하고 밥도 먹고 막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가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이 외국계는 이런 문화구나라고 우리도 생각했었거든요.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 거 같고 그렇기는 하죠. 뭐 약간 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 때문에 이제 사내에서 약간 욕도 먹는 편인데 그러니까 뭐 야 좋겠다 야 막 내가 내 레파토리인데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뭐 저도 타사에서 사람들 데려오려고 지금 만나는데 뭐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근데 뭐 하여튼 잘 하고 이제 금요일 날 이거를 또 우리 염도찬 연구원이 좋은 친구들 많이 키워놔가지고 그 친구들이 이제 또 얼마나 또 염도찬 연구원은 이제
점점 늙어가기 때문에 머리가 샤프하지 않아지고 있고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아이디어 줄 거고 그러면 우리 일요너 분들은 또 대화하면서 아마 머리의 근육이 더 강화되고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동안 고생했고 나는 하여튼 나중에 한투 가서도 우리 염전체험관 자료 나오면 저부터 열심히 자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요너분들 인사드리면서 마무리 짓죠. 아, 네. 일요일 시작부터 함께 해가지고 많이 아쉽기도 하고 사실 뭐 본부장님 방송 안 한다고 하시면 어떻게 빨간 시황에서 얘기를 해야 되나라고 걱정을 내심 하고 있었거든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좀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항상 감사드리고요. 뭐 당연히 잘 하시겠지만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리고 본부장님들도 뭐 투자에 있어서건 다른 생활에 있으시건 앞으로 좋은 일만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청 준비한 것 같은데? 하여튼 방금 생각했는데요. 그래? 잘 가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고민하시죠. 고민하시죠.